네,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라이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네, 이제, 겨울이 거의 다가오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마지막 거의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아마 거의 4월 초부터는 굉장히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동계 때 사용하셨던 또 장비들이 아마 이렇게 봄이 오고 좀 여름이 이제 오면서 많이 바뀌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신발, 즉 내가 신는 등산화, 뭐 트레킹화, 하이킹화 이런 신발들이 아마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내가 신을 수 있는 하이킹화, 또 좀 빠르게 내가 이동을 하고 싶은 뭐 트레일 러닝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이게 트레일 러닝화다, 이게 하이킹화다, 뭐 트레킹화다, 라고 물론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그런 제품들을 보시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트레일 러닝화다, 이게 딱 하이킹화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목적에 명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 신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신발들을 보시면 이게 정말로 트레일 러닝화에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나온 제품이 있고, 즉 좀 하이킹화 처럼 나온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이킹을 하시면서도 당일 산행을 하시면서도 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일 러닝화처럼 생긴 신발인데도 조금 내구성이 좋은 신발들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트레일 러닝을 좋아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좀 험준한 지대에서의 당일 산행, 가벼운 뭐 산행, 내지는 하이킹을 또 아니면 장거리 하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킹화 같은 신발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트레일 러닝화와 하이킹화의 정확한 구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실 건가에 따라서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하이킹화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또 조금은 트레일 러닝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제품들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뭐 아무리 제품이 좋고 뭐 여러 가지의 좋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격대가 맞지 않으면 구매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에 대한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아무리 가격대가 또 좋고 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구매를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디자인을 따지지는 않는데, 또 디자인은 굉장히 또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디자인이 좋고 가격대가 좋다 하더라도 우선은 편안해야 됩니다. 즉, 이 신발을 딱 내가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또 특히나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발이 좀 더 와이드합니다. 일반적인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우선은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이런 착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우선 안정성이라든지 이 발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내구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구성은 또 이꼬르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무게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트레일 러닝화에 굉장히 목적을 많이 맞춰서 나온 신발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무게가 상당히 가볍게 나옵니다. 왜?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록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이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미드솔의 이 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쿠셔닝을 많이 주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면 그런 제품들은 당연히 좀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또 어떤 장거리 하이킹을 한다거나 어떤 험준한 지대, 오프트레일 같은 지형에서 장거리 하이킹을 하는 신발들,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신발들은 무게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정성을 두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성에 포커싱을 맞춰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피에 대한 이런 어퍼라고 하는데, 외피에 대한 소재나 뭐 미드솔에 대한 소재, 아웃솔에 대한 소재 부분들이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게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좀 생각을 하시면, 이 구매의 폭이 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이 트레킹화, 뭐 하이킹화를 구매를 하실 때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면, 내가 그 신발을 구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 가격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신발의 어떤 안정성이나 내구성, 뭐 무게 이런 부분들이 또 이 구조를 조금 잘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신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극동계 되기 전까지 다 신었던 신발들 중에서 한 몇 켤레만 지금 한 두 개만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네, 호카의 이제 스피드고트 5라는 제품이고요. 지금은 스피드고트 6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호카의 이제 카2라는 제품인데, 우선 이 신발 이렇게 우선 구조를 좀 보시면 구매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뭐 가격대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다만 좀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구조를 보시면 이 윗부분, 전체적인 이 외피 부분을 우리가 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피, 즉 어퍼 부분이 어떠한 소재로 좀 되어 있는가, 외피 부분이 어떠한 소재로 되어 있는가가 또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발가락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톱박스라고 합니다. 톱박스라고 하는데, 발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에 뭐 보강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톱박스 부분이 좀 넓게 와이드하게 좀 나와 있느냐, 이런 신발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혓바닥이나 이 텅 부분, 이 텅에도 단순하게 그냥 소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뭐 쿠션이 들어가 있느냐, 메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발에 대한 안정성이나 편안함, 통기성이 또 굉장히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에 대한 이 힐 카운터 부분에도 이 높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또 소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전체적으로 워터프루프, 즉 방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고어텍스의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신발들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들은 자체적인 워터프루프 기능을 넣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굉장히 중요한 이 미드솔이죠. 미드솔, 이 중창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솔의 소재가 어떤 걸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져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종전에 히트를 쳤던 게 이 미드솔, 이 EVA 폼이 굉장히 두텁게 들어가서 신었을 때 처음에 약간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푹신한 그런 이제 그 쿠셔닝을 자랑했었던 제품이었죠. 브랜드였습니다. 다만 처음에 출시됐었을 때는 굉장히 또 많은 호평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구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미드솔이 쿠셔닝이 상당히 좋지만 내구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으로 지면하고 붙는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이 부분, 바닥 부분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이 아웃솔에도 이제 어떤 이 형태로 또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느냐, 거의 다 이제 고무의 소재로 들어가 있는데,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 있냐가 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브랜드가 10개라고 치면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거의 이제 비브람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창들이, 아웃솔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람의 뭐 메가그립 같은 이 솔들이, 아웃솔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고, 또 한 5개 중에서도 한 2~3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아웃솔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캠프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또 자체적으로 이런 솔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 한 2~3개 정도는 또 다른 아웃솔 회사들하고 요즘 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아디다스의 이제 테렉스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타이어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죠. 그 컨티넨탈의 기술력을 같이 협업을 해서 컨티넨탈 아웃솔이 들어가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아웃도어 라인업이 잘 되어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의 아웃솔이 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웃솔도 굉장히 이 제품별로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이 아웃솔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생긴 이 부분들을 이제 러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그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형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러그, 즉 이 스파이크 돌기처럼 생긴 이 러그들이 러그의 모양과 이 러그의 높이와 이 러그의 단면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러그와 러그 사이에 들어간 이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계곡처럼 생긴 이 그루브의 형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러그가 조금 단면이 좁고 오밀조밀하고 그리고 끝이 좀 뾰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러그의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진흙이라든지 흙길에서의 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력. 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루브가 좀 넓게 포진되어 있는 이런 신발들은 사이사이에 진흙이나 흙이 많이 끼지 못하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할 때 그립력이라 그러죠. 진흙이나 흙길에서의 미끄러지지 않고 굉장히 안정성 있게 견인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단 또 반대로 이런 러그의 형태가 좀 넓고 높이가 높지 않은 그런 단면이 좀 납작하게 생긴 그런 이 아웃솔의 러그들은 일반적인 바위나 안반에서의 이제 트랙션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딱 달라붙는 형태의 그런 이제 접지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런 신발들 중에서 굉장히 극대화한 게 바로 이제 어프로치와 같은 이제 암벽화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신발들 보면 단면이 굉장히 납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웃솔의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발을 구매를 하실 때 이 어퍼, 즉 외피의 부분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안감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우리가 앞에 봤을 때 뭐 톱박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드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아웃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소재나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 또 많이 서칭을 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서 구매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용이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신발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 한 13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는 각 제품 하나하나마다의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전자에 거의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 정도의 옵션이나 베리어션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괜히 트레일 러닝에 준해서 만드는 제품도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은 굉장히 장거리 하이킹이라든지 험준한 지대에서의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 내용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한번 제품들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서칭을 잘 하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번 올해 하이킹화나 뭐 트레일 러닝화를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머렐의 모압 스피드2 GTX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7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350g 정도의 무게가 나가고요. 전체적인 소재를 보시면 어퍼 부분에 외피 부분은 전형적인 폴리 합성 소재, 즉 리스탑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견고하면서도 통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안감에도 역시 워터프루프, 즉 방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텍스 멤브레인이 안쪽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화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굉장히 높은 쿠셔닝보다는 조금은 오프 트레일에서도 같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미드솔 EVA 폼이 채택이 되어 있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비브람의 메가 그립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부분에 이 러그 형태를 보시면 이 러그와 그리고 이 그루브의 형태들을 보시면 진흙이나 흙길에서의 어떤 이 그립력도 중요하지만 안반이라든지 암벽에서의 트랙션력에 대한 견인력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그 정도의 이 러그 형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머렐의 이 모압 스피드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이미 북미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매니아층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아웃도어 활동이나 하이킹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뭐 데일리 산행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톱4의 트래버스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5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300g 정도가 되고 이 제품의 전체적인 소재는 전형적인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부분에는 합성 소재인 폴리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EVA 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웃솔도 역시 비브람의 메가그립을 채택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솔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러그의 형태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나와 있고요. 그 그루브의 형태들을 보시면 진흙이나 어떤 흙길, 전형적인 장거리 하이킹에 대한 오프트레일에서의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립의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따로 워터프루프 방수 기능보다는 통기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이 톱박스 부분, 즉 이 앞쪽에 앞꿈치에 있는 이 발가락에 들어간 톱박스 부분이 조금 다른 신발들보다도 좀 더 와이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북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거리 하이킹을 하는 하이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요. 굉장히 장거리 하이킹을 하다 보면 이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 발이 붓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가락이 들어가는 이 톱박스 부분을 좀 와이드하게 잡아서 그 발이 붓는다든지 했을 때 최대한 피로감을 좀 덜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보시면 이 끈 있는 데 보면 이와 같이 이 후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뒤꿈치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리를 거시는 후크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게이터, 즉 발목을 감싸는 이 게이터를 걸 수 있는 부분인데 게이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게이터가 한 30달러 정도에 따로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발등 부분과 발목 부분을 감쌀 수 있는 이 게이터를 같이 장착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이 이미지 상에는 없는데 이 안에 인솔, 즉 깔창 부분을 보시면 지금 발바닥이 딱 닿는 이 부분 말고 이 밑에 부분, 그러니까 인솔 바닥 부분과 이 신발의 안쪽 이 닿는 부분을 보면 인솔의 아래쪽을 보시면 돌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기와 돌기 사이에 최대한적으로 이 공기 이 통기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안에서의 땀이 찼다든가 물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통기성을 극대화하고 배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인솔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장거리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좀 발을 편안하게 신고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블룩스의 캐스케이디아 18 GTX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17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330g 정도가 나가고 전체적인 소재는 역시 외피 어퍼 부분에 보시면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감에는 워터프루프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어텍스 라인이 멤브레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트레일 러닝에 좀 준해서 만들어진 그런 두툼한 미드솔 EVA 폼이 들어가 있고 밑에 아웃솔 부분도 자체적인 그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의 형태도 보시면 앞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웃솔 부분도 좀 보시면 전형적인 어떤 흙길이라든지 진흙길에서의 그립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아웃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케디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트레일 러닝에 좀 목적을 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르게 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경량화를 좀 목적에 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노말의 토미르2라는 제품이고요. 네,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대략 170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대략 한 290g 정도가 나가고요. 우선 이 제품의 소재는 어퍼 부분에는 리스탁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좀 내구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툼한 전형적인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좋도록 만들어진 굉장히 두툼한 EVA 폼이 들어가 있고요. 아웃솔 부분 같은 경우도 비브람의 메가그립 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의 이런 러버의 형태나 이런 그루브의 형태들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뭐 흙길이나 진흙길에서의 그립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이 끈, 즉 이 끈 부분을 보시면 이 발등에서부터 앞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사선 형태로 약간 어프로치화의 이 끈을 묶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셔서 끈을 딱 묶게 되면 굉장히 착화감이 발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고, 이 미드솔과 어퍼 부분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여기 이 본드를 발라서 이 접착력보다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즉 이 실밥이 안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다. 또한 여러 가지의 컬러들이 상당히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신다거나 뭐 일반적인 러닝, 뭐 로드 러닝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일상적인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살로몬의 X 울트라 4 GTX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60달러인데 자체적으로 25% 할인을 해서 120달러라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무게는 대략 한 390g 정도가 나가고요. 전체적인 소재는 전형적인 어퍼 부분에는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미드솔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통으로 만들어진 EVA 폼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하이킹화에 맞는 그런 미드솔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셔닝뿐만 아니라 최대한 신발이 틀어진다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성에 초점을 둔 그런 미드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웃솔 같은 경우는 콘타 그립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그립을 아웃솔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몬의 아웃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웃솔의 형태인데, 이런 진흙이라든지 흙길에서의 그립력, 또 그리고 안반이나 안벽에서의 어떤 트랙션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아웃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비브람 창보다도 훨씬 더 저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아웃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살로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거의 한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고텍스 멤브레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 이런 톱박스 앞부분에 이런 어퍼 부분에 보시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강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트레일 러닝이나 로드뿐만 아니라 오프 트레일이라든지 좀 험준한 지대에서의 내구성이라든지 쿠셔닝, 그리고 아웃솔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신발이고요. 그리고 이 끈을 묶는 이 부분에서 퀵레이스라 그러죠. 끈을 최대한 빨리 묶었다가 조았다가 할 수 있는 퀵레이스도 잘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베리에이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킨의 타르기4 워터푸프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6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한 530g 정도가 나가고요. 전체적인 소재를 보시면 어퍼 부분, 즉 외피 부분은 일반적인 합성 소재가 아닌, 즉 누벅, 가죽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벅의 형태, 즉 가죽의 형태로 쌓여져 있고요. 그래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미드솔 또한 마찬가지로 뭐 트레일 러닝에 굉장히 주안을 둬서 쿠셔닝을 준 그런 EVA 폼보다는 루프트셀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미드솔을 채택을 해서 굉장히 어떤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내구성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웃솔 또한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이제 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어떤 미드솔의 EVA 폼이나 아웃솔의 비브람 창보다는 조금은 더 둔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긴 합니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외피의 부분, 즉 어퍼의 부분이 합성 소재보다는 어떤 누벅으로 되어 있고, 미드솔도 EVA 폼보다는 조금 더 둔탁한 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의 솔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무게가 좀 많이 다른 제품보다 나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또 장점으로는 굉장히 이 제품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준한 지대에서의 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발을 갖다가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장거리 기간에 어떤 하이킹을 하신다거나 조금 험준한 오프 트레일 지대에서의 이동을 하시면서 내 발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발의 틀어짐이나 꺾임이 없도록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무겁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누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워터프루프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방수력이라든지 통기성 면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합성 소재의 제품들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꼭 어떤 하이킹이나 트레일 러닝보다도 일반적인 백패킹이라든지,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데너의 트레일 2650이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7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400g 정도가 나가고, 전체적인 소재는 외피 어퍼 부분에는 스웨이드와 복합 직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 즉 미드솔 같은 경우는 EVA 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 아웃솔의 부분 같은 경우는 비브람의 메가 그립 창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품은 얼핏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시켜드린 킨의 타르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미드솔이라든지 아웃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좀 트레일 러닝에 준하는 그런 EVA 폼과 그리고 아웃솔이 같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위에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약간 타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미드솔이라든지 아웃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경량화되게끔, 그리고 어떤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이킹을 하신다라거나, 그리고 좀 가벼운 데일리 산행, 그리고 또 백패킹이라든지 일반적인 캠핑 활동,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네, 호카의 스피드고트 6 GTX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의 가격은 우선 $170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310g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인 소재는 어퍼 부분 같은 경우는 복합직물, 즉 폴리로 만들어져 있고, 망사, 즉 메쉬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워터프루프 기능, 즉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고요. 중창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카의 굉장히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두터운 EVA 폼이 들어가 있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비브람의 메가 그립 창이 아웃솔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솔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메가 그립의 이 러그 형태가 이런 돌기 형태로 쭉쭉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진흙이나 흙길에서의 그립력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안반지대에서의 트랙션 같은 견인 능력도 상당히 좋다, 미끄러지지 않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제품군이 굉장히 급성장한 이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설명시켜드린 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피드고트 5였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가지고도 작년에 굉장히 잘 신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발에 대한 착화감도 좋고, 그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제 매니아층들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한 가지 좀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좀 내구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드솔의 EV 폼 같은 이 부분들이 뭐 잘 찢어진다라거나 뭐 이런 어퍼 부분도 잘 틀어지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떤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었고요. 제가 작년에도 스피드고트 5를 실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아웃솔이 좀 빨리 닳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일이라든지 오프 트레일에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네, 온러닝에서 나온 클라우드 호리즌 워터프루프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대략 한 $160 정도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357g 정도가 나가고요. 전체적인 소재는 어퍼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합성 소재, 즉 폴리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미드솔과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미드솔과 그 아웃솔을 좀 사용을 하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 러닝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종전에 히트를 쳤던 이 미드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택이라고 하는 이 미드솔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자체 아웃솔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그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접지력이 좋은 그립 이 형태, 러그 형태가 들어가 있는 아웃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온의 이 클라우드 호리즌 워터프루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호카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또 그 이면에는 좀 혹평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온의 이 클라우드 호리즌 워터프루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는데 특히나 이 미드솔 중창 같은 경우가 이 클라우드 택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미드솔인데 이 안에가 이와 같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쿠셔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치? 쿠셔닝이 굉장히 극대화하고 빠르게 뭐 러닝을 한다거나 트레일 러닝을 했을 때 어떤 발에서 무릎까지 오는 최대한의 그런 통증을 줄여주고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미드솔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이 미션 그립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접지력이 좋은 아웃솔 채택을 했는데 또 단점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이제 크라우드텍 이 미션 이 미드솔이 중간중간에 막 돌멩이가 들어간다거나 뭐 나뭇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험준한 지형 즉 돌멩이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오프 트레일에서의 굉장히 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 미드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암벽이라든지 암반이나 또 일반적인 로드에서는 굉장히 접지력이 좋지만 흙길이나 뭐 진흙길에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워터프루프, 이 클라우드 호리즌 워터프루프 같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포장 도로까지는 되는 그 정도의 로드나 비포장 도로에서의 빠른 트레일 러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조금 오프 트레일로 넘어가셔가지고 굉장히 험준한 지대에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로드라든지 비포장 도로까지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라스포르티바에서 나온 스파이어 GTX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209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440g 정도가 나가고요.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 옵션들이 거의 고퀄의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합성 직물로 역시 어퍼는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역시 방수 기능, 워터프루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어텍스 서라운드 기능이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도 EVA 폼에 미드솔이 들어가 있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역시 비브람의 창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데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건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이 좀 부담스러운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의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 합성 직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노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 소재로 들어가 있고, 안에도 역시 고어텍스 멤브레인 또한 마찬가지고, 앞쪽에는 이 톱박스 부분의 앞쪽에 여기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보강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EVA 폼이라든지 그리고 아웃솔에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하이킹 활동을 할 때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옵션과 베리에이션들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솔 부분도 어떤 진흙길이라든지 흙길, 바위에서의 그립과 트랙션 능력이 거의 최상급이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보스의 소투스 엑스트로우 워터프루프라는 제품인데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6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480g 정도가 나가고, 전체적인 소재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아마 킨의 타르기 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재는 역시 외피는 누벅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자체적인 소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솔 같은 경우는 이제 액트 미드솔이라고 하는 자체 미드솔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도 워터프루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드라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통기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최대한 방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안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아웃솔의 러버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험준한 어떤 이 오프 트레일에서의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트레일의 아웃솔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제품도 아마 킨의 타르기하고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무게는 좀 많이 나가죠. 한 480g 정도가 나가는데, 그만큼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한다는 얘기는 경량화나 어떤 이런 통기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다라기보다는 최대한적으로 내구성이나 안정성에 좀 초점을 두고 굉장히 험준한 지대에서, 그리고 이런 오프테일 같은 험준한 이 불규칙적인 지대에서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어떤 발이나 발바닥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고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모성이나 내구성에 대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역시 조금 무겁고 어떤 통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내구성이나 안정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킨의 타르기 포 같은 느낌들처럼 약간 그런 백패킹이라든지 또 어떤 캠핑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디다스의 트랙스 스카이 체이서 GTX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은 16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한 440g 정도가 나가고, 전체적인 소재는 뭐 어퍼 부분에 외피 부분은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라이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자체적인 미드솔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컨티넨탈의 아웃솔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저도 역시 아디다스의 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 제가 계속 아디다스의 테렉스는 제가 신고 있는데, 이 아웃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컨티넨탈의 아웃솔이 어떤 진흙이나 흙길에서의 그립력도 좋지만 바위 위에서의 어떤 트랙션력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한 7, 8년 넘게 계속 이 테렉스를 신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 그런 아웃솔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비브람의 창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또 자체적인 아웃솔을 사용을 하는 브랜드도 있고, 또 이렇게 아디다스의 테렉스처럼 컨티넨탈, 즉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아웃솔을 채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역시 나이키 안에 아웃도어의 라인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웃솔을 미쉐린
역시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하고 또 협업을 해서 채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끈을 묶는 부분이 이와 같이 이제 퀵레이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트랙스 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저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높지도 않으면서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 고텍스의 멤브레인이라든지 아웃솔의 이런 러그 그립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또 하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천후 다 두루두루 활용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뭐 트레일 러닝화, 하이킹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한 10가지가 넘는 13가지 정도의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 트레일 러닝이다, 뭐 하이킹이다, 물론 거기에 명확하게 내가 목적을 두고 그 제품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안에서 내가 조금 뭐 하이킹을 하는데도 빠르게 가고 싶다. 그리고 뭐 내가 트레일 러닝의 목적으로 신발을 구매하지만 조금 더 내구성이 좋고 또 한 번씩 하이킹을 할 때도 같이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좀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가장 내가 우선시 되는 이런 조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날씨가 아마 다음 주에 마지막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바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는 이 등산화, 뭐 트레킹화도 하이킹화도 굉장히 가벼워질 거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영상을 토대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벼운 어떤 뭐 트레일 러닝화나 하이킹화 좀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